오늘은 잠깐만 펑션이라는 걸 할 차례인데 뭐 펑션 이미 다 배웠잖아요. 파이썬 할 때 펑션 다 배웠는데 C라는 랭귀지로 갔을 때는 뭐가 달라지냐 이 차이점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C라는 랭귀지를 저희가 배우면서 파이썬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비교적 더 로우 레벨 랭귀지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오늘 펑션을 다룰 때는 문법적으로 다른 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모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펑션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뭐 이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프랙티스로 넘어간 뒤에 펑션 관련된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저번 시간에 variable과 오퍼레이터 파이썬에서 이미 했지만 또 C에서 새삼스럽게 다루었는데 파이썬하고 차이를 위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데이터 타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파이썬에서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 와닿지는 않았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이름만 선언하면 알아서 파이썬이 해주니까 실수건 정수건 상관없이 파이썬에서는 그냥 쓰면 알아서 바꿔주잖아요. 근데 C에서는 조금 더 스트릭트하다.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좀 더 할 일이 많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파이썬과 마찬가지로 베리어블의 이름을 잘 정하는 건 뭐 언제나 중요하지만 그거 플러스 얘가 어떠한 타입인지, 얘가 인트인지, 플로트인지, 뭐 캐릭터인지, 더블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해줘야만 이제 컴파일러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느 메모리에 넣을지를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래머가 컴퓨터에게 조금 더 친절해져야 되는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C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 다음에 뭐 이니셜라이즈, 그 다음에 스코프 얘기도 했는데 스코프는 뭐 프로그래머가 어디에서 특정 베리어블을 선언하느냐에 따라서 그 베리어블이 생애가 결정된다 그랬죠. 어느 시점에서 태어나서 어느 시점에서 사라질지는 결국 유저가 어느 중괄호 사이에서 이 베리어블을 선언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어느 중괄호에도 속해 있지 않은 가장 바깥에 선언된 베리어블을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글로벌 베리어블은 프로그램 생애 전체에 걸쳐서 살아있는 베리어블인데 뭐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하기 위한 욕심에 글로벌 베리어블을 다 선언해 버렸다. 짧은 프로그램을 짤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프로그램이 길어지면 아주 큰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로컬 베리어블을 적절한 곳에 써서 이 베리어블이 정말 필요한 그 중괄호 안에서만 그 베리어블이 생존하고 그 중괄호를 벗어나는 순간 사라져야 내가 프로그래밍 하기도 편하고 다른 사람하고 협업할 때도 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리어블을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 언어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파이썬을 배우다 온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 내가 어셈블리 언어나 기계어, 머신 코드를 배우다가 C로 진입했을 땐 너무 행복해진다. 왜냐하면 원래는 컴퓨터 랭귀지가 특정 밸류를 딱 인디케이션 할 때 이 밸류가 어느 주소에 저장돼 있느냐, 어느 레지스터에 저장돼 있고 어느 메모리에 저장돼 있느냐를 바탕으로 그 밸류를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떠한 문맥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너무 고통스러웠고, 근데 베리어블로 넘어오면서 심볼릭한 네임을 부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하기가 너무너무 간편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코드 사이즈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정말 복잡한 프로그램도 인간이 해낼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야말로 이제 파이썬하고 거의 다를 게 없는 이제 문법들이 두 개가 나왔죠. 컨디셔널 컨스트럭트, if, 뭐 else if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근데 파이썬에 없는 기능 중에 하나가 스위치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C에서. 그래서
if, else, if를 계속 가기가 좀 귀찮아서 스위치 한 다음에 어떤 키가 되는 베리어블을 넣고 그 베리어블이 케이스에 따라서 이게 뭐일 때, 이게 뭐일 때, 이게 뭐일 때 알아서 동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디폴트 케이스가 또 맨 뒤에 있어갖고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았을 땐 디폴트를 실행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디폴트는 항상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주의해야 될 점이 위에 있는 케이스 스테이트먼트들에 브레이크를 달아주지 않으면 이게 밑으로 슉 가서 디폴트를 항상 어떤 케이스든 간에 디폴트까지 같이 실행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iteration construct 똑같이 for문, while문 하는 것 똑같은데 for문을 작성할 때 약간 좀 문법적인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인디케이터가 되는 어떤 I, 뭐 I면 I, J면 J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을 새 문장이라고 해야 되나? 새 인스트럭션을 써야 됐잖아요. 첫 번째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그 다음에 for문을 탈출할 컨디션을 써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그 인디케이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그 세 가지가 세마이콜론으로 구별돼서 써져 있어야 안전하게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때 그 인디케이터가 되는 베리어블은 for문 내부에서 선언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while문을 배웠는데 do while이라는 게 또 특징이 하나 있었죠. do while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지 여부를 이제 while문 컨디션으로 특정하는 거여서 순서가 좀 반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while문은 그 바디를 한 번도 안 실행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do while은 적어도 한 번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쓰고 있고 심지어 파이썬으로 만들어도 봤던 펑션에 대한 건데 이제 컨텍스트가 C 랭귀지로 옮겨왔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랭귀지가 달라짐에 따라서 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메모리가 어떻게 할당이 됐다 바뀌는가. 그 중에 특별히 저희가 주의해서 볼 점은 메모리의 로컬 베리어블들 공간을 스택 구조로 할당한다고 제가 저번 시간인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저저번 시간이었나요? 메모리 주소가 가장 큰 부분부터 하나하나 이제 주소를 감소시켜 가면서 스택 구조로 할당을 한다 그랬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왜 좋은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볍게 그래머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코드가 있다고 칩시다. 살짝 한번 분석을 해보면 stdio로 include를 해왔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는데 뭐가 있어요. variable은 아닌 것 같고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int 펑션, main 펑션이 여기에 있고 메인 펑션 안에 두 개의 variable이 선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 프린트를 해라, 그 다음에 프린트를 했더니 뭐 넘버 하나를 입력하라 해놓고 내가 선언했던 그 넘버에다가 입력값을 받아온 다음에 뭔가 함수 실행하는 듯한 게 여기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뭐 함수 실행 결과값을 출력하는 건데 다른 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메인 함수가 이제 더 이상 메인 함수 내에서 지지고 볶고 코드 짜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함수를 불러요. 이제 메인 함수가 다른 외부에 있는 함수를 불러서 실행하는 과정이 여기 들어가 있다.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근데 그 외부 함수가 여기에 따로 정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함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실행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래머에서 함수를 선언할 때 이제 definition이 있는 거죠. 우리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했죠? def를 쓰고 거기에 뭐 함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아래 그 옆에다가 파라미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셔널로 그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친 다음에 아웃풋의 타입이 뭐가 될지 뭐 예측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콜론을 땡땡 찍은 다음에 엔터를 쳐서 그 다음 줄로 넘어가고 인덴테이션을 준 다음에 바디를 쓰는 형태였는데
자, C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자, 헤더가 똑같이 파이썬과 같이 있어야 할 텐데 형식이 조금 달라요. 그죠? 일단 이제 함수의 이름은 어딘지 딱 알겠죠? 팩토리얼이라는 이제 함수 이름이 필요하고, 그다음 그 오른쪽에 괄호치고 파이썬과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를 받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파라미터의 데이터 타입을 must 써야 된다. 파이썬에서는 옵션이었어요. 옵션. 쓰든 안 쓰든 알아서 해주는 거였는데 C에서는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코드를 짜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함수 선언할 때도 실수를 안 하겠죠. 어떨 땐 int, 어떨 땐 캐릭터, 어떨 땐 float, 뭐 다양하겠죠. 그 다음에 원래 파이썬에서는 화살표를 친 다음에 아웃풋 타입을 쓰도록 제공했는데, C에서는 맨 왼쪽에 result, return value의 타입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must입니다. 안 쓰면 안 됩니다. 안 쓰면 안 된다. 그래서 파이썬을 배울 때부터 이미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놔야 C로 올 때 너무 놀라지 않아요. 파이썬에서는 옵션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헤더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있고 양옆에 왼쪽에는 result가 될 아웃풋에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파라미터 리스트가 있는데 데이터 타입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body는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띄어쓰기가 아닌 중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중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보면 result라는 베리어블이 선언이 새로 돼 있네요. 그럼 이 result의 스코프가 어떤 스코프일까도 예상할 수 있겠죠. 펑션 스코프. 그래서 이 해당하는 팩토리얼이라는 펑션이 실행될 때 태어났다가 이 팩토리얼이라는 펑션이 여기 리턴을 할 때 죽습니다. 그래서 생의 라이프 사이클이 이 팩토리얼 함수 내에서만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파이썬하고 똑같죠. 파이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헤더 부분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라미터로 선언된 것도 당연히 파이썬에서와 마찬가지로 펑션 스코프를 가지겠죠. 이 파라미터도 펑션이 불릴 때 태어났다가 펑션이 끝날 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함수 정의를 잘 해놨다면 불러야죠. 부르는 걸 이제 콜링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뭐 콜링은 파이썬이랑 뭐 딱히 다르지 않아요. 파이썬에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일단 써야 되고, 펑션 이름을 써야 되고, 그 안에 아규먼트를 써야 되는데, 이 아규먼트를 쓸 때 또 파이썬 코딩하다 넘어오신 분들이 실수할 수 있죠. 왜냐하면 파라미터의 데이터 타입이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콜링할 때 아규먼트로 넣는 것도 데이터 타입을 요구하진 않죠. 쓸 걸 요구하진 않지만 내가 감을 가지고 있어야죠. 아, 이 함수가 파라미터도 인트를 받았지. 그런데 내가 섣불리 막 플로트를 넘기거나 캐릭터를 넘기거나 그러면 이제 올바른 동작을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C에서는 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넘기는 아규먼트의 타입이 뭘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보면 int죠. int니까 넘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return 타입으로 answer가 이제 return을 받아서 answer의 입력이 assignment가 될 텐데, 이때도 이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는 return으로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지?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answer의 데이터 타입이 팩토리얼이라는 함수의 아웃풋 데이터 타입과 똑같은지를 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뭐 정보를 잃어버린다든지 왜곡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불렀는데 여기 이런 얘기가 있죠. Calling is possible only when the callee, 팩토리얼이 call인데 is declared before. 여기에서 팩토리얼이라는 걸 부르려고 했는데 팩토리얼이 그 앞에서 먼저 declare가 되어야지만 쓸 수 있대요.
이건 마치 베리어블들이 먼저 디클레어가 되어야 그 밑에서 쓸 수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보시면 함수가 데피니션이 밑에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맨 위에 가보면은 이제 이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가 에러가 나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팩토리얼이라는 함수가 콜링 되기 전에 선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실제 body definition은 밑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declaration은 앞에 있어야 됩니다. declaration.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까 return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 팩토리얼에서 나오는 return 값이 여기에 assignment 되는 과정을 이제 써놨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으면 return 타입을 여기다 void라고 쓰면 됩니다. void, int 말고 void라고 쓰면 됩니다. 네. 중요한 부분, 이 앞에 파이썬에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 declaration이 있습니다. 이거는 펑션의 프로토타입이에요. 펑션의 형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헤더만 갖다 딱 놓으면서 팩토리얼은 펑션이 뭘 할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풋 데이터 타입으로는 이런 걸 받고 아웃풋으로는 이런 데이터 타입을 보낼 거야 라는 형식, 스켈레톤을 딱 지정해 줌으로써 이제 컴파일러가 아직 팩토리얼 실행하진 않지만 딱 읽었을 때 대충 감은 잡을 수 있는 거죠. 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컴파일러가 해독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에게 뭔가 관련된 특성들, 펑션과 관련된 특성들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펑션 프로토타입이 C에서는 필요하고 이때 헤더에 있는 정보들, 이름과 이제 return value 그리고 input argument의 데이터 타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까먹으면 안 되는 것은 땀을 흘려야 된다. 이게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팩토리얼 여기 데피니션 할 때는 땀을 안 흘려요. 그냥 중괄호로 묶어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디클레어 안 했네 하고 까먹고 이 부분만 카피 앤 페이스트로 위에 올렸는데 이때 세마이콜론을 까먹으면 컴파일러가 에러를 내줄 겁니다.